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513조 원에 이르는 예산안이 올라가 있지만 오늘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울면서 호소한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회 대치 상황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법정 시한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 이 예산 심사를 위한 소소위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정 시한이 지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오히려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더 강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처리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오늘 단식 이후 처음 당무에 복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지난번 단식을 했던 이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계속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양쪽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통화한 한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모두 지금 밀리면 더 이상 다음은 없다라는 불안감이 지배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수처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한국당의 이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반대로 한국당으로선 이 선거제 개편안과 또 공수처 법안 등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 처리될 경우 그동안 강하게 싸워왔던 이 투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나옵니다. 예. 갑자기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간 협상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내일 원내대표들끼리 더 협상을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이 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때문에 이 협상도 계속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 당은 계속해서 전략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필리버스터 공세에 맞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초단기 임시국회를 쪼개서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활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정기국회 때 선거제 개편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이후 임시국회에선 바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월과 1월 임시회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할 수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이 이 방안을 활용한다면 오는 9일이 D-Day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0일 하루 전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수십 번의 임시회를 열어야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경우 민생 법안을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 등 여러 당과 공조해서 반자유한국당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한국당이 하루빨리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선 한국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자충수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협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그야말로 올스톱이기 때문에 민생 법안, 예를 들면 민식이법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서 흥정거리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며 또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란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 남아있는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예,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말은 모욕적이었다.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스쿨존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통과를 고대하던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법사위가 통과돼서 막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불과 5분도 채 안 돼가지고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했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굳이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을 상정 안 하면 민식이법 등 나머지 생명 법안, 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겠다. 아이들 이름에 대한 그 모욕적인 부분. 김 씨가 문제 삼은 건 본회의가 무산된 지난달 29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있는 걸 알면서 아이 이름 부르며 협상카드를 내밀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태양 씨는 나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진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식이법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바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식 군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이 우리 입장에선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법안 역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정쟁 탓에 뒤로 밀린 민생법안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는 스스로 정한 예산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5년째 법을 어긴 것인데 그에 대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늘 그랬듯이 지역구 예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예산 심사 자료를 입수해봤더니 여야 가리지 않고 총선용 예산 확보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산 소위 심사 자료입니다. 모두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00여 페이지에 이릅니다. 이 중에 세종과 안성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399억 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것으로 세종은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을 여는데 72억 원을,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드는데 10억 원 등 세종시 관련한 증액 사항이 500억 원에 달합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의 지역구에도 예산이 쏟아졌습니다. 50억 규모의 구리시 도로부터 20억 규모의 공영주차장 등 다양합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겁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을 주장한 야당도 비슷합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경북 상주와 의성 사이 국도 개선 비용 176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미와 군위 사이와 군위와 의성 사이 국도 건설에 각각 104억과 5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 역사 신축을 위해 122억 원을, 충주 민물낚시 복합타운을 위해 7억 5천만 원을 증액해달라고도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